예, 이번 시간에는 물권의 득실 변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물권의 득실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강의는 이제 물권 총칙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처음으로 볼 게 진정명의 회복 등기 청구권. 예, 이건 등기 청구권에 속하는데 그 유형이 좀 이제 보통의 등기 청구권하고 약간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 보존 등기, 예, 그다음에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중간 생략 등기 또는 이제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줄여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 청구권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무효인 소유권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다만 이제 등기 원인의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매매, 통상의 이전 등기는 매매 이렇게 기재가 되는데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등기가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와 달리 이 청구권의 본질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또는 배제 청구권이라고도 하죠. 예, 이겁니다. 예, 자 그럼 언제 이런 진정명의 회복 청구 등기 청구를 하느냐 하면은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예, 말소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여기에 잘 나와 있듯이 갑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위 등을 맞춰줬는데 을이 자기가 소유자인 동안에 을이 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가 해제되면은 을 명의의 이 소위 등의 말소 등기를 해버리면은 병의 저당권 설정 등기에 등기부상 근거가 상실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병 등기도 말소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해제에 따른 그 원상 회복은 548조에 의해서 금지되죠. 예,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원상 회복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말소 등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말소 등기 대신에 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진정 명의 회복 등기를.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말소에 따른 법률 효과를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 예에서 병이 저당권을 언제 받았냐면은 갑, 을 간의 계약이 해제된 다음에 해제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받은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그다음에 등기부상 근거가 상실된 병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바로 말소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또 그 실익이 있는 경우로는 공유 부동산에 관해서 단독 명의의 소위 등이 잘못 격려된 경우, 그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무효 등기에 기해서 등기가 순차로 격려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복 보존 등기 보겠습니다. 중복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등기 기록이 개설된 토지나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해서 다시 또 보존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또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걸 당연히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로 인해서 각하되지 않고 그냥 격려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례에 나온 사안인데 갑이 이미 보존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면서 보존 등기 내가 이거 한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겠다 하고 은행을 속이고 이어서 선행 보존 등기 신청 시 제출한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여 동일 필지상의 제2호 건물로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이걸 잘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이미 격려된 동일필지상 건물 등기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청하면서 첨부한 건축물 대장을 정확히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대조하지 않고 보존 등기 격려해버린 거. 예, 이런 등기가 이제 중복 보존 등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 보존 등기가 각하되지 않고 보존 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않고 일단 격려되면은 그 보존 등기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예,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중복했던 두 번째 등기가 보존 등기가 유효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 어떤 경우가 그러냐? 이 뒤에 등기하고 앞에 등기하고 등기 명인이 달라요. 그리고 앞에 등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권리자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그 소유자라고 하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리고 뒤에 사람이 원래는 그 보존 등기를 그 말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중복해서 동일한 번지로 새로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했을 때 그게 이제 각하되지 않고 일단 기록이 되면은 그 등기가 유효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명의인이 중복해서 했을 때는 뒤에 등기는 무조건 무효이고요. 명의인이 이렇게 달랐을 때 앞에 보존 등기가 무효인 등기인 경우에는 뒤에 보존 등기는 중복 보존 등기로 무효인 것이 아니라 그게 뒤에 보존 등기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은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명의의 보존 등기였을 때 앞에 보존 등기가 유효한 것이라면은 뒤에 보존 등기는 무조건 무효이죠. 예,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라는 것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에 등기 청구권을 실현하는데 법률상 지장이 없어가지고 뭐 동시행 항변권이나 이런 게 없어서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그 등기가 이제 중복 보존 등기만 아니면은 등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등기부상 등기 원인이 실제의 등기 원인과 상이한 등기. 예를 든다면은 증여를 받았는데 매매로 돼 있달지 등기 원인에 그렇게 기재된 것도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받았는데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양도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 그다음에 위조된 등기 신청서류에 의해서 격려됐는데 실체관계에 부합한 경우 그 대금 다 지불하고 했는데 자꾸 뭐 기일을 미루고 등기 이전 안 해주니까 위조를 했다 하면은 일단 위조를 해서 등기를 격려했으면은 그런 경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은 일단 유효하고요. 이제 법적으로 형사적으로는 이제 문서 위조를 했으니까 타인의 형사 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어쨌든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 외에도 뭐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용, 그다음에 등기와 물권적 합의 간의 양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적은 만큼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유효하다 하는 것들이 다들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그 부동산이 여러 번 양도된 경우에 중간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격려된 등기를 말하죠. 갑, 을, 병, 정, 무 뭐 이렇게 쭉 순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양도가 됐는데 어떤 부동산이 갑에서 그냥 제일 마지막 무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갑 다음에 무로 등기가 갑에서 무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런 걸 말하죠.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이렇게 탈세나 투기,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판례는 그렇다고 해서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합의만 돼 있으면 그 당사자들 사이에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예를 들어 갑, 을, 병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 합의하고 을과 그다음에 그 을과 병도 사이하고 갑과 을도 또 합의를 하고 이런 합의가 다 있으면은 병은 갑에게 나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효란 거죠. 효력이 무효는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예, 중간 생략 등기 합의의 의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읽어보면은 그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 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그 중간자가 최초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최종 양수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경우도 일종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양도한 거죠. 그러면은 통상의 채권 양도에서는 양도인이 그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만 있으면은 채권 양도가 유효하거든요. 그 채무자에게 그 양수인이 청구를 하면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이제 대항력이 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런 관계자 전원의 의사합치를 요하는 그런 법리를 잠탈하게 되죠. 그래서 채권 양도 방식으로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채무자, 여기서 채무자는 그 매도인, 제1 매도인이죠. 갑을 병에서는 갑,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안 해도 동의나 승낙이 없었던 한 그 갑은 병이 청구를 하면은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채권 양도는 채무자의 그 승낙이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지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예, 채권 양도는 양도인하고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 합의가 있으면 일단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그 유효한 채권 양도에 근거해서 이제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려고 할 때 그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문제가 바로 이제 그 통지나 승낙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채권 양도에 대해서 그런 통지나 승낙에 대해서 450조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채권이라고 하지 않고 지명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채권은 그 지시채권 같은 거 증서에다가 이렇게 채무자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양도하는 거 증서에 배서라고 하는데 배서에서 그 채권을 양도하는 그런 채권을 지시채권이라고 하는데 지시채권이나 또는 무기명 채권 그냥 그 증서를 교부만 하면은 채권이 양도되는 그런 채권이 아닌 통상의 채권을 지시채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 생략 등기는 당사자 전원의 그 여기서 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갑에서 을에서 병 이렇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을병 간에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되면은 뭐 당연히 병은 갑에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 을과 병 간에 중간생 갑에서 병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을병 간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어 그 을은 갑에게 나한테 중간생략 등기 하긴 했지만 너와 나의 계약 관계는 살아 있으니까 나에게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의 중간생략 등기 청구에 대해서 중간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으로 동시행 항변이 가능합니다. 그 을로부터 아직 대금 못 받았는데 병이 그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은 나 대금 이행 제공 받을 때까지 등기 이전 못 해주겠다. 예, 이렇게 동시행 항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사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당사자들 전원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로로든지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맞춰져 버렸으면은 그 이런 실체법상 항변 사유가 없는 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합니다. 또한 그 일부의 양도계약에 실체법상 항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을병 순차 매도에서 갑을의 매도에 착오로 갑이 을에 대한 매도를 그 착오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이 선의인 경우에 그 갑의 착오에 대해서 병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예, 이미 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취소 갑을 관한 매매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대항을 못하니까 예, 그 이미 맞춰진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고 따라서 병이 소유자인 거죠. 예,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 같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유용이 허용되고요. 어, 건물이 멸실됐는데 그런 그 멸실됐을 때 그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로 건물에 대한 등기로 유용한달지 그 다음에 중복 보존 등기가 어떻게 다시 유효한 것 같이 유용된달지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용은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대상인데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운 그 저당권을 제3자로부터 이제 설정 해주면서 제3의 채권자에게 잔존 저당권 설정 등기에 이전을 하기로 하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이전으로 하기는 내용의 그 합의를 제3자고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그 이전 등기를 격려를 해줬다면은 예, 그 제3의 채권자는 이제 나중에 부동산 그 소유자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야, 이 원래 이 등기는 그 저당권 등기 예를 들어서 뭐 을구의 1번 등기 이건 무효 등기니까 그거로부터 이전받은 등기도 무효다. 예, 이렇게 주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면서 말소 등기 청구하면은 제3의 청구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그 우리 그렇게 합의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항하면은 그 말소 등기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예, 이런 거가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용이고, 가등기의 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매매 예약 같은 걸 해서 가등기를 했는데 그 매매 예약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제3자하고 가등기를 했을 때 그 매매 예약으로 인한 그 가등기를 말소를 하지 않고 그 가등기에 이전 등기를 받는 경우, 그런 것이 가등기의 유용이죠. 그런 것도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불허되는 경우 말씀드린 대로 그 멸실 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하는 거, 예, 책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중복 보존 등기의 유용, 어떤 이게 불허되는데 어떤 게 어떤 시기로 불허되느냐, 그걸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였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인 중복보존 등기, 예, 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에 기해서 10년간 소유 의사로 그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하면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제도의 근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등기가 중복보존 등기였던 경우에는, 예,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뭐 무효 등기의 유형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허용된다면은 그런 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인 중복보존 등기 명의인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유자는 그 중복 보존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 보존 그 점유 취득 시효 완성됐으니까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점유 취득 시효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그것도 역시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비로소 소유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중복 선행 보존 등기에다가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후행 보존 등기는 말소 대상이니까 후행 보존 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유자인 것은 물론 아니고, 그래서 그 소유자는 이 무효인 중복 보존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효인 중복 보존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더라도 그 보존 등기 자체는 무효이니까 그 선행 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선행 보존 등기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예, 그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신축 또는 여기 있는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 이런 것들이 등기부상 이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취득이 아니라 분배 농지 상환 완료라는 것은 1950년 무렵에 농지 개혁법에 의해서 일정한 농지를 분배해주고,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일정한 농지를 분배를 해주고, 그 분배받는 농민들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그 일정 액수를 상환하면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예, 승계주 국가의 그 농지 개혁 법에 의해서 한 거니까 이건 원시 취득인데, 예, 그걸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좀 하기가, 그걸 이해를 하시면은
예, 방금 말씀드린 건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예, 등기와 물권적 합의 간의 양적 불일치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등기된 권리가 물권적 합의의 그것보다 큰 때입니다. 예컨대 그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또 기재된다고 아까 그 예에서 봤는데 피담보 채권액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금액보다 다액으로 큰 액수로 등기가 된 때, 그다음에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매수했는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뭐 이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의 약정 금액, 그다음에 매수 지분 한도 내에서는 그 물권적 합의 이게 이제 물권적 합의의 한도 내죠. 합의 내에서는 그 등기하고는 일치하죠. 그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등기는 유효하고 그 이상의 등기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액을 5억 원으로 합의했는데 뭐 7억 원으로 기재가 됐다 하면은 그 5억, 5억 원까지 한도 내에서는 유효한 저당권 설정 등기로 본다라는 거지요. 예, 판례는 이제 이렇게 그 등기된 권리가 더 큰 경우만 나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또 등기된 권리가 물권적 합의보다 더 작은 경우 어, 5억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3억 원만 등기가 된 경우 그러면은 3억 원 한도 내에서 예, 작은 것을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는 거죠.